네, 혼인율이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혼율도 감소했는데요. 결혼율과 이혼율이 함께 떨어질 이유, 이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2015년 혼인 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가 30만 2,800건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했다고 합니다. 1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결혼 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20대 후반과 이제 30대 젊은이들이 어떤 전체적인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한 20만 명. 네,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혼인 건수가 혼인 건수하고 이제 혼인율하고 좀 다른데요. 예. 네. 혼인 건수가 이제 줄었지만 혼인율도 굉장히 그 최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이들이 요즘 뭐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자립이 독립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요즘 뭐 삼포 세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그럴 정도로 어떤 취업난이 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니까 이렇게 혼인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혼인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못한다,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혼을 하고 싶어도 선택이 아니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한다. 그렇죠. 이게 과거는 맞아요. 결혼은 뭐 필수라고 했는데 필수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건도 필수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취업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뭐 엄두도 못 낼 일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결혼을 미루거나 이제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적 미rum이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평균 초혼 나이를 보면 남성이 32.6세고요. 여성이 30세인데 눈에 띄는 건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의 초혼 시기가 이전보다는 좀 늦춰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늦춰지고 있죠. 한 20년 전에 비하면 한 평균 한 뭐 4.7세 정도 더 늦춰졌고요. 또 작년에 비교해도 한 뭐 1세 정도 더 그러니까 20대였죠 어쨌든요. 계속 과거는 20대 때 결혼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30대로 넘어가면서 그 남성이나 여성 두 사람 모두 전부 다 결혼 그 평균 연령대가 늦춰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좀 뭐 취업이나 이런 게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들의 인식 자체에 변화가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뭐 아예 뭐 결혼을 꼭 해야 되냐 선택사항이다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뭐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젊은이들에게도 경제적인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해도 이제 곧바로 이제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취업이나 결혼이나 선택해서 결혼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남녀 모두 상대 배우자, 미래 배우자에게 직장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하자마자 결혼보다는 먼저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취업을 해야겠다 하다 보면 대학 교육 기간도 좀 졸업 기간도 좀 연장이 되고 취업하다 보면 한 2, 3년 흘러가다 보면 금세 30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만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제가 심각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단어라고는 하지만 아까도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3포 세대에 의해서 이제는 뭐 최근에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N포 세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청년 실업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저도 뭐 학교 있을 때 학생들 보면은 사실 졸업을 해도 금방 취업이 안 돼서 자꾸 휴학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펙이나 캐리어를 쌓으려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그렇게 해도 취업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연애, 결혼, 출산도 포기하고 그다음에 뭐 직장만 뭐 아예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까지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한 데서 이제 7포 세대 얘기 나오고 N포 세대는 이제 그 중에 어느 거라도 몇 가지는 포기하는 세대가 이제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금수저, 흑수저 논란도 나오고 얘기도 나오고 예. 뭐 헬조선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자조적인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거기에 비한다면 결혼 그 자체는 사실 전문가들에게는 뭐 별 이슈도 되지도 않습니다. 네, 그 정도인데 문제는 이렇게 결혼율이 감소를 하면 출산율이 역시나 떨어지고요. 이게 국가 경쟁력 약화로 간다는 게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지금 우리가 2015년에 평균 출산율이 1.24명, 그러니까 이게 OECD 그 평균 가 1.7명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못 미치죠. 네. 이미 2001년부터 우리 저출산율이 지금 초저출산 그 율에 해당되는 그런 그 사회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년 동안 굉장히 평균 이하로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왔다는 것이죠. 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가능한 노동력을 우리가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부족한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그렇습니다. 생긴 거고요. 예. 아울러 함께 저출산 문제가 또 곧 고령화 문제하고도 또 연관됩니다. 일할 젊은이들은 적고 또 뭐 은퇴하거나 이제 조기 이제 뭐 명퇴하신 이제 노년층도 점점점 많아지고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또 그들을 부양해야 하는 이런 그 이중고가 또 생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네. 해결책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결혼율을 높이고 결혼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게 뭐 쉽진 않습니다. 한 가지 쉽지 않죠. 뭐 예. 그렇다고 뭐 취업 경제가 좋아진다고 모든 것이 또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여기는 이제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요인도 필요하죠. 근데 첫 번째는 역시 그래도 경제적인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요인이. 그래서 나는 경기가 많이 부양이 돼야 되고 네, 네. 거기에 따라서는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도 하고 뭐 집도 사고 싶고 또 결혼도 하고 싶은 이제 네,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지만은 네네. 꼭 남녀 두 사람이 다 직장을 가져야만 그런 사회가 또 좋은 사회인가 그렇게는 안 봐요.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하려면은 부부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전업으로 집에 남아서 집안일도 하고 아기도 양육하는 것이 조금 더 그런 분업 체제에서 더 좋은 사회가 아닐까. 네. 두 부부가 다 일해야 하는 상황, 또 심지어 노년이 돼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결코 이게 복지국가의 사회는 아니거든요. 예. 전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한 사람만 일해도 부부 중에 충분히 가게를 끌 수 있는 그런 좀 생산력과 연봉도 좀 높고 네. 그러한 노동의 효율성도 높고 그러한 좀 획기적인 경제 정책과 그런 연봉 보수 정책 뭐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예. 네. 결혼이 줄었습니다. 이혼도 줄었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혼이 줄었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거잖아요. 어쨌든 네. 갈라서는 부부가 줄었다는 거니까. 근데 이게 긍정적인 신호인 건지 아니면 결혼 커플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 율이 준 건지 예.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저도 요 통계를 좀 유의 깊게 봤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그 상관관계는 제가 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요런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혼인율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혼이 많아진다면은 뭔가 또 부부가 갈라지면서 각기 경제 독립체가 또 돼야 합니다. 네, 네, 근데 네. 대책이 없으면 이혼 후에 대책이 없으면 또 이혼도 쉽게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통계를 보니까 오히려 젊었을 때 어떤 뭐 5년 내, 10년 내 이혼율보다는 황혼 이혼율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대책 없는 젊었을 때의 대책 없는 이혼보다는 뭔가 집 한 채도 있고 뭐 연금도 나오고 뭔가 대책 살 길이 있을 때 이혼하는 참 율이 더 말로 많아지고 하기도 있습니다. 씁쓸하네요. 좀 예. 씁쓸하고 좀 이혼을 안타깝죠. 준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답답하네요. 그래도 거의 함께 20년 이상은 적어도 산 부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라도 이혼을 선택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직 결혼에 대한 어떤 결혼 이데올로기에 대한 어떤 환상도 많이 깨지고요. 예. 과거는 결혼하면 정말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뭐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결혼은 이제 선택 사항이고 결혼해도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좀 안 좋은 뭐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결혼 제도라는 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회의가 가고 거기서 결혼을 통해서 자기 뭐 자아 정체성을 찾거나 네. 자기 욕망을 뭐 실현하고 그런 장소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결혼보다는 직장, 삶을 일을 택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